그야말로 달리기 시대입니다. 아마추어 그리고 마스터스 러너들의 도약이 돋보였던 한 해가 2025년 아니었나. 서브3, 어떻게 보면 마스터스들에게는 꿈의 기록이라고 3시간 안에 뛰는 서브3를 달성한 비율이 전체 완주자 가운데 6%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뛰었으면 6명이 서브3를 뛰었다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 좀 세계적인 수치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7대 월드 메이저 마라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 7대 마라톤에서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3등을 했더라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좀 대박이라 생각했거든요. 자,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의 러닝 반상회 월간 달리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SBS 스포츠 취재부에서 육상 담당하고 있는 이정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르기 웨이브라는 유튜브에서 러닝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톤러닝 원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달리는 첫 번째 날이니까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는지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야말로 달리기 시대입니다. 이제 러닝은 확실히 유행을 넘어서 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 기록에 근접한 마스터스 선수부터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위해 달리는 엘리트 선수까지 말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한 달간 화제가 된 러닝씬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다 건강한 달리기 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보통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긴 한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러닝과 좀 세기가 멀었던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사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걸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러닝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오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덧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2분의 1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 달 좀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달에 지금 계속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3월에 있는 동아 마라톤이라고 1년 중에 가장 큰 대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회 위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오늘자 기준으로 550km 정도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월 마무리하면 650 정도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보다 남들보다 열심히 혹독한 겨울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 생애 첫 풀코스 마라톤이 지난해 3월 동아 마라톤이었어요. 사실 지난해는 긴장감을 갖고 이 시기에 굉장히 열심히 뛰었었는데 혹시 완주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감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이슈로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저희 인연이 시작된 게 2025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파리에서 또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처음 뵀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여성 러너라고 할 수 있는 케냐의 페이스 키피에곤 선수. 이 선수가 1마일, 좀 더 친숙한 미터로 환산하면 한 1609m를 4분 안에 뛰는 여성 역사상 최초의 도전에 나섰고 그 현장에 저희가 있었죠. 현장에서 좀 어떤 영감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역사적으로 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영광스러웠던 자리였고 일단 킴예곤 선수가 얼마나 이 기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 열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형석 씨도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해 개인의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 브레이킹 4 프로젝트를 보면서 형석 씨도 내 한계에 도전해 보아야겠다. 혹은 내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영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까요? 사실 제가 그거를 봤을 딱 그 시기 자체가 그때 6월이었는데 저는 그 전에 아직 2시간 29분이라는 목표하는 기록을 계속 도전에 실패하고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2시간 29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스터즈들의 일반인들이 넘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 같은 그런 영역의 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도전을 2번을 실패를 했었고 그거에서 저도 좀 좌절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또 다시 해서 그걸 도전하기 위해 또 훈련을 하고 있던 시기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건 실패가 아니라 또 도전의 그런
과정 중 하나구나라는 것도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힘에 힘입어서 저도 그해 하반기 10월에 춘천 마라톤에서 2시간 26분을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또 좋은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춘천 마라톤은 언덕도 많고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마스터스들이 또 꿈을 꾸는 그러니까 가을의 전설이라고도 하죠. 난도가 높은 대회로 또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 중간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춘천 마라톤이 워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도 했고, 이 고저도를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할지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오히려 그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방어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 춘천 마라톤이 고저도가 30km 이후부터는 좀 내리막길로 좀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30km 때까지 되게 오르막길 많거든요, 업다운이. 그때 힘을 좀 아끼고 잘 눌러서 갔으니까 30km에 힘이 남아서 더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독이 아니라 저한테는 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들의 그리고 마스터스 러너들의 도약이 돋보였던 한 해가 2025년 아니었나.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형석 씨가 또 준비하고 있는 동마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에 서브3 어떻게 보면 마스터스들에게는 꿈의 기록이라고 3시간 안에 뛰는 서브3를 달성한 비율이 전체 완주자 가운데 6%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뛰었으면 6명이 서브3를 뛰었다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서브4 같은 경우에 제마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서브4를 달성을 했었는데 아니 절반 안에 못 들더라고요. 완주자 가운데 서브4 달성 비율이 무려 53.6%. 와, 이게 사실 좀 세계적인 수치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7대 월드 메이저 마라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 7대 마라톤에서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3등을 했더라고요. 서브3 완주자 기준 비율로 봤을 때. 그 1등이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보스턴은 사실 근데 엔트리 제한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엔트리 기준 자체가 이미 서브3가 비중이 높은 수준에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서브3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는 대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마라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우리나라 마스터즈들의 기록 수준이 진짜 엄청나구나. 거기서 한 번 더 느꼈는데, 제가 더 체감을 했던 거는 원래 2시간 29분이라는 기록 자체가 1년에 진짜 몇 명 배출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8명이 완주를 했고 229라는 기록으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첫 229를 달성한 선수들이 10명인 거예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좀 대박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동아 마라톤에 예상되는 229 예상 선수들의 숫자가 약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229를 들어가려면 뭐가 좀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서브3까지는 어떻게 노력의 영역으로 또 갈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229 영역은 노력보다는 좀 재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조금 해요. 어쨌든 3분 32초의 페이스로 풀코스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만으로 이게 올라가기에는 되게 큰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기록 구간대고, 실제로도 1년에 한두 명 배출될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려운 기록 구간대였던 건데 요즘 무슨 진짜 도핑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229를 도전을 하고 있고 그 기록 수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등까지가 229였고 동아 마라톤 기준으로 올해는 한 20명 정도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또 이제 포디움이 올라가는 선수들, 원래는 229면 포디움 3등 안에 들어가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5등까지가 262였어요. 2시간 26분을 들어와야 5등에 포디움이 올라올 수 있었고, 올해는 예상하기로는 2시간 25분대 언더는 들어와야 포디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잘 안 와요. 그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여자 한국 신기록이 2시간 26분인데 한국 신기록을 다 깰 수 있을 정도의 남자 실력이 돼야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렇군요. 아, 참, 글쎄요. 아, 저는 감히 제 생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또 262 웨이브 팀에서 했던 브레이킹2 프로젝트였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일반인 동호인들이 20명에서 릴레이를 하면 이걸 깰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되게 커뮤니티에서 논쟁거리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2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적의 밸런스가 몇 명일까? 라고 계산해봤을 때 14명이겠다. 왜냐하면 1km를 2분 50초의 페이스로 달려야 되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국내에 많지 않거든요. 일반인 중에는 2분 50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흔치 않고 되게 어려운 기록인데 딱 14명의 선수를 모집을 했고 그렇게 1차전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1차전에서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기록이구나, 이거 쉬운 기록이 아니구나라는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두 번째 도전을 다시 한번 했죠 이번에. 실패를 분석해 봤을 것 같아요. 어디서 실패했었다 생각해요? 일단 저희들이 그때는 바톤 터치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바통을 건네줬었는데 거기서 좀 미스가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날 날씨가 좀 운이 안 좋게도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물웅덩이가 잠겨 있고 사람들이 다들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 바퀴를 뛰는데 몸이 다 굳어가지고 다시 뛸 수가 뛰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을 많이 접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뭐 이제 웨이브 라이트라는 이제 빛이 트랙을 따라서 페이스를 리딩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을 저희가 페이서로 초대를 해서 엘리트 선수들이 저희들을 페이싱 리딩을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또 응원봉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관객을 또 모집을 해서 한 600여 명의 관중들이 트랙을 삥 둘러싸가지고 막 응원해주는 이런 환경도 조성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은 개선책을 가졌던 것 같고, 거기에 또 더 좋았던 거는 이제 권은주 감독님을 초대를 해서 권은주 감독이 저희들이 이제 현장 선수들을 디렉팅 해주면서 어떻게 뛰어라, 이렇게 뛰어라, 페이스 관리 해주면서 몸 컨디션 관리해주고 이렇게 좀 통솔도 잘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된 좀 좋은 요인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엘리트 스포츠를 많이 취재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육상 콘텐츠 그리고 육상 대회를 열었을 때 그렇게 수백 명의 관중이 오는 대회가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죠. 관계자들이 사실 더 많이 샀는데 진짜 순수하게 응원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심지어 소정의 금액을 내고 왔다라는 것이 한국 육상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미래를 또 보여준 부분 아니었나? 일단 먼저 엘리트 선수들이 저가 같이 초대를 해서 같이 한 이유 자체가 뭐 춘천 마라톤만 해도 그 전주에 전국체전 뛰고 그 다음 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엘리트 기록이랑 마스터 기록이 거의 차이가 없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엘리트 선수 기록이 이 정도 현 상황이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엘리트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되게 무시당하고 폄하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들은 진짜 엄청나게 다른 벽을 갖고 있는 또 대단한 사람들인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진짜 힘겹게 2분 50초를 겨우 달리지만 이들은 되게 여유롭게 저희들을 리딩해 준 걸 보여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더 벽이 다른 존재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워낙 좀 음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좀 잘 맞아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엘리트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더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중들을 이렇게 저희가 유료로 티켓을 판매하고 이렇게 현장에 모셨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10,000원이라는 티켓 가격이라 사실 영화표보다도 되게 더 저렴한 그런 가격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10,000원 쉽게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육상 경기 관람을 돈을 내고 봐? 왜? 약간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원하는 팀들이 있고 거기다 얼마나 큰 비용을 내서라도 이렇게 와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육상 경기도 사실은 직접 뛰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 되게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문화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정의 금액이라도 내고 와서 연기를 봤을 때 내가 정말 재밌는 공연을 봤구나 이런 기분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취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 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즐겨주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보람차고 좀 뿌듯했던 그런 경기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펜스를 선수들한테 가장 가깝게 이렇게 펜스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펜스를 달라붙었고 사람들이 와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펜슬 구간을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그 함성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됐고, 여기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좀 맛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뛰고 있으니까 보통 그 육상 경기는 여러 명이 뛰는 거를 보는데 여기는 1명, 2명 이렇게 해서 뛰니까 완전히 그 이목이 올 집중되는 이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나다 보니까 훨씬 그 뽕에 취해서 고통, 젖산 이런 거 다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더 오버페이스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엘리트
스포츠 쪽으로 엘리트 육상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025년은 저는 제가 취재하면서 느끼기에는 엘리트 육상, 그러니까 한국 육상에도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단거리하고 중거리에서 우리 한국 육상이 좀 긴 터널을 좀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400m 계주 사실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잖아요. 빠르고 거기다가 또 변수도 많고 그리고 역전도 많고 그래서 정말 올림픽에서도 또 그리고 세계선수권에서도 가장 재밌는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또 젊은 선수들이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에서 그리고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록을 계속 경신해 가면서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뒀고 또 이재용 선수가 1500m에서 1500m 정말 재밌는 종목이더라고요. 마라톤은 어떻게 보면은 뛰고 나서 결승선에서 조금 힘이 남는 선수들도 많이 보이는데 1500m 그리고 1마일 달리기를 보면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거의 서 있는 선수가 잘 없더라고요. 다 쏟아내는 또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 한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30여 년 만에 한국 기록이 또 나왔었고 엘리트 마라톤에서는 우리 기대에 미치는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그래도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뭐 마스터즈 선수들 같은 경우는 SNS나 뭐 유튜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순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엘리트들한테는 관심이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응원을 많이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갖춰주게 된다면 지금 되게 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엘리트들의 층 때문에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 러닝 붐이 결국에는 나비 효과로 엘리트들까지도 더 많이 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금 뭐 육상 꿈나무들이 마라톤이라는 거에도 관심 갖게 되고 러닝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이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기도 많이 접하게 될 거고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된 선수들이 엘리트층으로 점점 더 두터워질 거고 빨리 개선되고 기록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갖고 있는 씨앗을 갖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 옛날에 이봉주 선수나 황영 선수가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마라톤의 이 역사에 이런 민족의 그런 힘이 저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배출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걸 많이 응원할 수 있는 문화 우리는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또 때로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밥만 먹고 뛰는데 저거밖에 못 뛰냐. 너무 배부른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요즘 선수들은 너무 나약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같이 뛰어보셨잖아요. 또 같이 운동하시면서는 좀 뭘 느끼셨어요? 그 벽이 확실히 있어요. 등 뒤에서 따라 뛰어보면 이들은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 일단 그들이 훈련에 대해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이 기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열망의 정도 자체가 아예 달라요. 책임감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뛰면서 내가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뒤에 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죄송했고 그냥 저는 그냥 취미일 뿐인데 이들의 기록에 비벼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보여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들은 확실히 다른 벽을 갖고 있고 선수는 선수라는 거를 그냥 그 같이 뛰는 걸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뭐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이 그렇죠. 엘리트 뭐 흔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탁구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종목인데도 11점 내기를 할 때 아마추어에서 거의 톱 클래스에 있는 분이 2점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9점 잡아주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마라톤도 지금 기록적으로 뭐 형석 씨가 지금 2시간 26분을 뛰고 일부 엘리트 선수들 중에 물론 뭐 코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기록이 좀 저조한 선수들이 2시간 20분대를 뛰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몇 분의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벽이기도 하지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들이 그 기록이 베스트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훨씬 더 높은 기록을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높은 기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험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그 모험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나온 거지.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표현하는 소위 실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들의 성공의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과 저희 기록을 비교하는 건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가능성, 그들이 성공하게끔 바라보고 그들이 성공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엘리트들을 좀 평가하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게 2시간 7분에 한국 기록에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10분 안쪽으로 일단 들어오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 정도의 기록은 지금 뭐 예전에 황영조 선수 그리고 이봉주 선수가 뛸 때에 비하면 장비 그리고 훈련 체계 들이 많이 좋아진 것 그리고 또 영양이 많이 좋아진 걸 생각해보면 훈련량만 좀 받쳐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의 소지도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엘리트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스터스 선수들이 저는 뭐 조금 더 잘 뛰어서 진짜 거의 꼬리를 무는 모습을 보여줘서 엘리트 선수들에게 조금 더 긴장감을 줘도 한국 육상을 위해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더 뛰어보시죠. 근데 그래도 들리는 현장의 목소리로는 실제로도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엘리트 선수들도 그만큼 더 분발하려고 너네 이제 마스터즈 잡힌다라고 실제로 감독님들도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마스터즈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2시간 18분 때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들은 그만큼 더 긴장을 더 많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스터스 그리고 또 이제 동호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궁금증을 제가 그냥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뭐 스톤 야 이번에 2시간 26분 들어왔대. 저 선수가 과연 엘리트랑 똑같이 훈련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형석 씨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아직 직장을 다니면서 여유 시간에 짬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전념했을 때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분명 기록은 더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선수처럼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분들은 더 오랫동안 운동 경험들이 많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그 베이스도 훨씬 더 탄탄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또 같이 하는 거라서 그들이 갖고 온 그 세월의 노력은 절대 제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일반인인데 이 정도 하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제가 선수로서 전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기록이면 사실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그 별건치 않은 그런 기록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정이고 상황인 거지 저는 이뤄지지 않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